台湾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더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최 교수님. 네, 한국에서 뭐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밑줄 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예, 근데 뭐냐면 어떤 건데요? 한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을 소개해주는 선생님이 코미디언이신데요. 네네. 이분이 자 여러분 오늘은 이육사의 시를 읽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정포도 밑줄 쫙 그러면 사람들이 밑줄 쫙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같이 호응하는, 혹시 네. 나중에 시험 칠 때 나온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요거 시험이 나오니까 밑줄 쫙 해. 여기서 청포도 뭐야? 청포도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회화화했던 건데요. 네네네.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대중문화적으로 재미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문학 작품을 읽는 방식이 다 동일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윤동주도 우리가 저항문학의 시 안에서만 읽어야 되는 거죠. 윤동주가 분명히 바랬던 것은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우리에게 주는 감수성과 평화와 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양성이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독립된 모국을 향한 갈망 하나로만 해석이 되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평소에 또 많이 읽어놔야 돼요. 저는 양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도 중요하죠. 양적인 거는 뭐냐면은 많이 읽다 보면은 거기에 노하우가 나와요. 작품 세계 자체가 이게 꼭 픽션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네. 한국도 한국 나름의 특성이 있고 네.台湾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네. 전통 중화 사상, 중화 문화의 이런 특성도 있고 한데 네. 만약에 지금 출제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네. 대학교 수능 시험에서 네. 어떤 문제, 문학적 거 뭘 내고 싶어요? 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방식을 좀 바꿔서 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어떻게 해요? 네.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내지 말고 네. 네가 이 작품을 논술형으로? 읽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논술로 써라. 네. 제가 그 혹시 기출하시는 선생님이 네. 이거 답 저거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 객관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네네.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뭐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의 GCSE라는 대학 입학 시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험을 봤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 시험도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고 그걸로만 점수를 받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아시아 아닌가요? 교육 선진국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인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한 작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가 읽어야 된다는 건 일종의 지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너무 생각하는 게 좁게 되죠. 맞습니다. 시야가 너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방식을 먼저 고치겠다. 네.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고전 문학 작가 누구입니까? 저요? 네. 저는 역시 윤동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저는 윤동주 시인도 좋아하지만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카프 문학이라고 하는 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만든 문학 동맹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 혹시 그런 거 하고 비슷한가요?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에 네. 전두쇼, 맞습니다. 진독수라든지 네. 뭐 보통 노신 그러면 한국에서 너무 잘 알 것 같고 모순이라든지 네. 빙심이라든지 오사운동을 한 다음에 신문학운동의 신종문이라든지 뭐 신문학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네. 진짜 40몇 년 전에 몰래 그 사람들의 작품을 전부 다 읽었었어요. 네.台湾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금서였거든요. 네. 금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아. 제가 왜 이런 카프 문학 사람들을 좋아하느냐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작품들은 오랫동안 금기 문학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80년대 말이 되어서 해금이 돼서 그때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읽던 작품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작품이 그다지 예술적이지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서툴고 젊은 치기 어린 마음속에는 더
밝은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유연애에 대한 거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너무 낭만적이에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 40몇 년 전에 진짜 몰래 봤었어요. 네. 수시 정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시하고 정시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많이 나죠. 예, 그렇죠. 수시도 따로 이렇게 보는데요. 수시는 말 그대로 신청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그 요강을 보고 네. 거기에서 뭐 국어는 몇 점 이상, 뭐 수학은 몇 등급 이상 이런 네네. 걸 맞춰서 거기에다가 내고 또 그 외로 자기소개서라든가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내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을 학기에 보통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정시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원래 수시로 갈 생각이 아니라 정시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 네. 친구들이 대학교 수능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다 신청을 해서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이제 추가적인 시험을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학기가 이제 대학 입학 전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험만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태완 같으면은 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고 급으로 네. 이렇게 나누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설날 전에 네. 보통은 그때 치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나온 점수로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수가 대략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는 게 있는데 네. 그게 7월 초입니다. 제가 그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한국이 이렇게 입학 전형이 다양해진 게 네. 대학별 서열화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 한국의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이렇게 대학들이 서열화되어서 학교의 간판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그 이런 것들이 내면화돼서 그런 의식 자체가 나는 쟤보다 나쁜 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사람보다 못 사는 게 아니면 뭐 부족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의 내면화의 문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바꿔온 것이 대학 수시 전형이었어요. 네. 근데 대만에는 아직도 네. 국립대도 서열이 쭉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있어요. 사립대로 이게 서열이 또 쭉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네. 이 논의가 없나요? 저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봐와도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학교가 저 학교보다 등급이 낮다는 걸 아무도 문제시 삼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건 왜냐면은 이 대학에 갈 사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국 같으면 스카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스카이가 있으면 거기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어요. 네. 사립이 둘씩이나 돼요. 그렇죠. 공립은 하나 있고.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우리가 만약에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면 무조건 다 공립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거 비교도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립대학교가 20위권 안에 들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국립은 그만큼 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하잖아요. 네. 그래서도 그렇고 워낙 옛날부터 저의 시대 같아도 저희는 옛날에 무조건 생각하는 게 공립하고 사립하고 등록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립도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공립이 맨 앞으로 갑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저도 대만에 오기 전까지는 네. 왜 국립이 더 좋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네. 그리고 중국도 네. 국공립 대학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자원은 엄청 그렇죠.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단한 분들 많이 네. 배출을 했죠. 타이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TSMC의 뭐 엘리트들을 얘기한다. 네. 또는 기타 요즘은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AI도 그렇고 네. 반도체도 그렇고 네. 정보통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돈 벌고 게다가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70%가 다 거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려면은 무슨 꼭 박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 뽑을 때에는 진짜 보더라고요. 제가 그건 취재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타이완에서는 별로 대학교 안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봐요. 그게 바로 지금의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에서는 다 봅니다. 오늘 대표도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100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